설탕 대신 꿀이 좋은지, 당뇨 고지혈증 환자가 꿀을 먹어도 되는지, 여러분이 꿀을 먹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꿀은 아주 진한 단맛이 특징이죠. 설탕은 안 좋다고 하는데 꿀은 괜찮은지,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꿀과 설탕의 차이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1대1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꿀은 포도당의 비율이 좀 더 낮아요.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3대4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높이는 것은 과당이 아니라 포도당이기 때문에 꿀은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성 성분을 봐도 설탕은 당분이 100%인데 꿀은 꿀 전체에서 이 포도당과 과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이고 나머지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또 아미노산 그리고 식물에서 유래하는 생리활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단위그램당 설탕보다 꿀이 포도당 총량이 적겠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오르게 하는지 수치로 나타낸 당지수를 보면은요, 설탕은 109이고 천연 꿀은 80으로 꿀이 설탕보다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설탕 대신에 꿀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대안입니다. 그러나 당지수가 80이면 이 역시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많이 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루 꿀 섭취량은 20g 이하, 즉 한 스푼을 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당뇨 환자라면은 단맛을 내는 어떤 감미료로서 설탕 대신에 꿀을 소량 쓰는 것은 괜찮지만 건강 보조제처럼 꿀을 단독으로 한 숟갈씩 이렇게 떠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꿀을 먹어도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중성지방이 높다면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꿀을 먹는다면은 그만큼 다른 탄수화물 근원식품, 그러니까 밥, 빵, 면, 떡의 섭취량을 그만큼 줄여야 해요. 토스트를 막 한꺼번에 3-4장씩 먹으면서 꿀까지 듬뿍 발라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고지혈증 환자분들 중에서 중성지방 수치는 괜찮은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자, 꿀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적절히 드시면은 이런 경우에 고지혈증 조절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일까요? 건강한 혈관에는요,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습니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분비되고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은 반드시 혈관 벽의 염증을 다스려야 합니다. 꿀 섭취가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하나가 혈관벽의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2번째는 콜레스테롤의 합성과 대사를 조절하는 간 자체를 활성산소와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꿀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간 보호 효과가 있다고도 밝혀져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이제 술 드시고 그 다음 날에는 어머님께서 꼭 꿀물 한 잔 타서 드렸던 이제 기억이 막 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똑같은 단맛 같지만 꿀과 설탕의 이 가치를 다르게 하는, 설탕에는 정말 1도 없는 꿀의 빛나는 효능이 바로 꿀의 항산화 효능입니다. 꿀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페놀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해서 혈관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제예요. 그렇다면 어떤 꿀을 먹어야 할까요? 아무 꿀이라도 먹으면 다 같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꿀의 품질은 꿀의 공급처, 즉 밀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혹시 마누카 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누카는 주로 뉴질랜드에서 자생하는 나무인데 마누카 나무로부터 채밀해서 만들어진 마누카 꿀은 UMF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에 위염과 위궤양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아, 유채, 밤꽃 등을 활용해서 양봉을 많이 하는데 꽃이 피는 시기가 한철이기 때문에 계절마다 여러 가지 꽃에서 채미를 하다 보면은 뭐 자파꿀이 되기도 하고, 또 꽃이 안 피는 한겨울에는 벌이 굶어 죽지 말라고 설탕물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양봉꿀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꿀을 많이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벌에게 설탕물을 많이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설탕물을 밀원으로 해서 얻어진 꿀을 사양꿀이라고 하고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와서 숙성시킨 꿀을 천연꿀이라고 합니다. 설탕물로 만들어진 꿀일수록 항산화 효능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꿀을 섭취한다면은 가격이 싸다고 막 저가의 사양꿀을 사서 먹는 일은 웬만하면 피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설탕 사서 먹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연꿀인지 사양꿀인지는 사실 전문가도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사람은 더더군다나 감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식약처에서는 사양꿀인 경우에는 라벨에 사양꿀이라고 표기하게끔 정하고 있고요. 탄소 동위 원소 B로 구분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표기가 잘 되어 있는 이 제품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탄소 동위 원소 B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설탕이 나오는 사탕수수 같은 식물들은 대사 과정에서 옥살 아세트산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고요. 이것이 탄소가 4개 있으면서 탄소 동위 원소 B가 마이너스 10에서 한 20%라고 해요. 반면에 꽃꿀이 있는 식물은 대사 과정에서 포스코글리세린산을 만드는데, 이것은 3개의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탄소 동위 원소 B가 마이너스 한 22에서 33%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마이너스 23.5%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양봉협회에서는 마이너스 22.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보다 낮으면 천연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꿀 제품을 구입 시에는 꼭 탄소 동위 원소 B를 확인하고 마이너스 23.5% 이하로 표기되어 있는 꿀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마트를 가보면요, 농가에서 직거래한 꿀을 갖다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꿀병에 이게 사양꿀인지 아닌지, 탄소 동위원소 B는 얼마인지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사양꿀인데 잘 몰라서 천연꿀인 줄 알고 잘못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 뜨고도 코 베인다고 정말 가짜 꿀인데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꿀물 제품에 많아요. 겨울에 왜 따뜻한 꿀물 먹으면 왠지 좋을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도 간혹 사 드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온장고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재료명을 보면은 꿀 조금에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꿀물이지 그냥 설탕 과당 음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꿀물은 절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설탕보다는 당연히 꿀이 더 좋다. 그러나 꿀도 칼로리가 높고 탄수화물 섭취 주의해야 하는 당뇨 환자나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꿀의 좋은 효능은 사양꿀이 아닌 천연꿀에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에는 꼭 라벨과 탄소 동위 원소 B를 잘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물 음료수는 무늬만 꿀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